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공수처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야,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야, 정말 우리 오래 기다렸습니다. 7월에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 12월 8일 일단 법안 통과. 자, 이제 남은 절차는 본회의 상정 그리고 투표 통과가 되겠죠. 그동안에 이 시사건건 댓글에 이 답답한 민주당 의원들 좀 지적 좀 해달라, 욕 좀 해달라,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라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었던 이유는 제가 민주당을 비판할 거리보다 상대 비판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지켜보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는 이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월에 공수처 통과 안 되면 그때부터 나는 민주당 저격수가 되겠다. 국민들이 여망을 가지고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지지부진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일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 민주당이 답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개혁은 나중에 언제든지 발목 잡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천천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추진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시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추진력에 대해서도 사실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지금 3년이 넘어서 4년 차인데요.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던 분이에요. 자, 노무현 정권 때 받았던 언론의 공격, 문재인 정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론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측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개혁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공수처의 출범이 의미하는 것은 비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저질렀던 이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단죄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90% 이상이에요. 95%가 이 정부 쪽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 과제는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처리해야 될 적폐청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고난도의 이 청산 과제가 검찰개혁이었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이 과제예요.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는 소시민들은 평생 검찰 한번 만날까 말까죠.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과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온 국민들이 표출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검찰개혁처럼 어려운 과제를 해내라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없어요. 당장 내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국민 전체의 여론이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다.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에 대해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또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존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이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반대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바로 180석의 힘이에요. 그동안에 180석 가지고 왜 아무것도 못하냐라고 하셨던, 답답했던 국민들, 이것이 180석의 힘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야당의 비토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된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부터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 필리버스터가 예전에 민주당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는 사찰이 가능해지는 그런 법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악법이다 하면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을 볼 수 있었던, 막 10시간, 11시간씩 하는데 내용이 겹치지가 않고 준비한 것도 엄청 많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아는 것도 많고 준비도 많이 했고 말도 참 잘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과연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아니, 뭘 배우고 알고 있는 게 많아야 필리버스터를 하지. 이거 진짜 개꿀잼 예약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15분 하면 끝나요. 자,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 10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 10명이 1시간씩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1시간 내용도 아마 볼만할 겁니다. 한 소리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거 꿀잼 각이에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이거 꼭 보십시오. 개콘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거 제가 예언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 드디어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껴게 됐다. 180석을 밀어준 의미를 드디어 우리가 맛을 봤다.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